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매거진입니다. 최근 5년간 전북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만 명 이상 감소한 것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수치인데요.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소식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머지않아 180만 명 선마저 붕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북 인구는 2017년 말 현재 185만 4,607명입니다. 최근 5년간 전북 인구의 감소 현황을 보면 2015년 1,849명, 2016년 4,902명, 2017년 1,184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북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것은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에 비해 신생아 출산이 줄고 있기 때문으로 풀어집니다. 또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는 젊은 층이 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인구 이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의 경우 23만 2,047명이 전북으로 전입한 반면 23만 9,253명이 전북을 떠나 전출한 수가 7,000명 이상 많았습니다. 허남주 전북도 의원도 우리나라에서 5년 연속 인구가 감소된 지역은 유일하게 전북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것은 지역 내 괜찮은 일자리가 없고 현 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지만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대전광역시가 도시 브랜드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려는 등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제1기에 이어 제2기 도시마케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에 구성된 제2기 도시마케팅위원회는 공공디자인과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대전에 잠재력 있는 도시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대전의 도시마케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10월이면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세계 소리축제가 펼쳐집니다. 올해로 16년째를 맞은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10월 3일부터 소리 판타지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이번 축제는 판타지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오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과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펼쳐집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요 추진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소리 판타지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신명과 조화의 상징인 판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축제의 랜드마크로 놀이마당 야외무대를 확장하고 테마별 존을 개발해서 관객들이 일상을 벗어나 판타지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는 지난 16년 동안 축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온 놀이마당을 올해 축제의 메인 사이트로 삼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키드존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 공간 등으로 전 세대가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축제 관계자는 소리축제가 유료 관객 비중이 적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단순한 관객 숫자나 수익보다는 축제 자체를 즐기는 관객이 얼마나 많은지로 평가해달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주최 측은 그동안 지속해온 다양한 컬래버레이션 기획과 지역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젊은 음악가들의 창작을 독려하고 해외 무대 기회를 주선하는 작업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광역시가 온누리 상품권 판매 촉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일 유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은행 10억 원 등 지역 16개 기관과 단체가 총 37억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 약정했습니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단이 간담회를 진행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설 명절 전 2주간을 집중 홍보와 판매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게 고군산 군도가 개통이 됐죠. 이로 인해 주말마다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어 정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장소라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관광형 2층 버스가 고군산군도 도로를 달립니다. 지난해 말 개통된 고군산군도 도로는 주말마다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려 이 일대 도로가 마비돼 여행객뿐 아니라 주민들은 교통난으로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고군산 진입도로가 장자도까지 개통된 이후에
주말이면은 많은 차들이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정체가 되어가지고 야미도에서부터 장자도까지 밀리는 시간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이 이렇게 정체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활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왕래한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관광형 2층 버스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는 신시도와 문여도, 선유도, 장자도를 잇는 8.77km의 도로입니다. 군산시는 비흥항, 장자도 구간 99번 노선을 신설하고 2층 버스 2대를 배치했습니다. 첫 차는 새벽 6시 30분, 막차는 오후 8시 30분으로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며 요금은 기존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합니다. 2층 버스는 1층에 12석, 2층에 59석, 휠체어 대기 공간 등을 포함해 총 73석의 좌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이번 2층 시내버스 도입이 고군산군도 관광 효과를 극대화하고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후 관광객 수요에 따라 일반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탄력적 운행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장소라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 발전과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하려면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고 혁신도시와의 연계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세종혁신도시 포럼에선 세종시를 국가균형 발전의 중추로 키울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최병선 가천대 명예교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나아가 행정수도의 국가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민원 광주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선 김상봉 고려대 교수 등이 세종시와 혁신도시, 주변 도시와의 상생 노력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전주에 신시가지가 생긴 이후 아중지구의 상권이 쇠퇴했는데요. 전주시 의회 김윤철 의원은 아중생태공원 조성 등 아중지구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시 아중지구의 상권을 살리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중호수를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은 1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아중생태공원 조성을 통해 아중지구를 활성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의 대표적인 호수 아중호수가 자연 친화적인 관광명소로 발돋움하고 아름다운 호수로 재발견되어 시민들의 안락한 휴식처로 자리잡고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중호수 주변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땅치 않아 자연 친화적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호수 주변 산책로를 꾸미고 이와 병행해서 하반기에는 생태마당과 수상공연장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내부에서 사내 벤처팀을 발굴해 육성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부터 사내벤처 창업, 분사 지원 사업을 본격 운영하는데요. 이를 위해 민간 운영기업을 공모하고 정부와 민간이 1대1로 매칭해서 육성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운영기업 공모 및 선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100개 내외의 사내 벤처팀을 발굴해서 사업화 및 분사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북 순창군이 겨울철 화재 사고 제로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소방, 전기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중이용시설 합동안전점검에 나섰는데요. 점검 대상지는 병원 3곳, 요양원 3곳, 목욕탕 2곳 등 총 29곳이 포함됐습니다. 소방 분야는 소화기 또는 자동 확산 소화기 비치 여부나 방화문 설치 및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경북 경주시는 이달부터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8년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에 나섭니다. 시는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 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시키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15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선호도가 높은 15개 기종 770대를 공급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오염된 음식물과 물을 섭취했거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감염병인데요. 주로 겨울철에서 봄철까지 발생하고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1일에서 3일 안에 구토나 발열,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유행 사례 중 68%가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실에서 발생하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유아, 소아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서울청사관리소는 오늘부터 3일간 정부 서울청사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지역 상품으로 구성됐는데요. 총 28개 업체가 참여해서 과일이나 수산 건어물 등 다양한 설 제수용품 및 선물 세트를 시중 가격보다 평균 10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매거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